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공군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전력 강화를 절실히 요구받고 있었다. 당시 주력으로 운용되던 F5 전투기는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여 초기에 한국 공군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점차 주변국의 공군력이 현대화되면서 성능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고 여러 기종 중 하나로 미국에서 새롭게 개발 중이던 YF-17을 후보에 포함시켰다. YF-17은 쌍발 엔진을 채택하여 안정성과 생존성이 뛰어났고 기동성 또한 우수하여 근접 공중전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체로 평가되었다. 또한 당시 한국군의 입장에서 신형 전투기 도입은 단순한 무기 보강을 넘어 한미 동맹과 군사 협력의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미국이 차세대 기종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후보 기체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은 공군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YF-17은 최종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의 검토 과정은 한국 공군이 국제적인 최신 기종을 주시하며 전력 발전을 도모했던 중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남게 되었다. YF-17 전투기는 197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경량 전투기 시제기로 당시 공군과 해군이 차세대 기종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주목받았다. 가장 큰 특징은 쌍발 엔진을 채택했다는 점으로 단발 전투기보다 비행 안정성이 높고 전투 상황에서의 생존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추진력이 우수하여 단거리 이륙과 신속한 가속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는 근접 공중전에서 적기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했다. 기체 자체는 경량으로 설계되어 높은 기동성을 자랑했으며 이는 조종사가 전투 상황에서 다양한 전술 기동을 수행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동시대의 다른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YF-17은 첨단 항전 장비와 현대적인 설계 철학을 적용한 기체였기 때문에 코브라라는 별칭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로 각광받았다. 특히 쌍발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유지 운용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는 당시 새로운 시도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를 검토할 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였으며 실제로 YF-17은 향후 A-18 호넷으로 발전하여 미국 해군과 여러 동맹국에서 널리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기술적 의의가 더욱 크다. YF-17은 개발 당시 미국 내에서 F-16 파이팅 팰컨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다. 두 기체 모두 1970년대 초반 미국 공군의 LWF, 라이트웨이트 파이터, 프로그램에 맞추어 개발되었으며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하는 경량 전투기로 기획되었다. F-16은 단발 엔진을 채택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기동성과 전자장비의 효율성 또한 뛰어나 공군의 요구 조건에 부합했다. 반면 YF-17은 쌍발 엔진 구조로 안전성과 생존성이 뛰어났지만 유지비용과 연료 소모가 더 크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결국 미국 공군은 운용 효율성과 예산 측면에서 F-16을 선택하였고 YF-17은 직접적인 채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YF-17은 여기서 사라지지 않고 미국 해군이 새로운 함재기 도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재조명되었다. 해군은 함재기 운용에서 단발 엔진의 위험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쌍발 엔진을 가진 YF-17이 최적의 기체로 평가되었다. 이로 인해 YF-17은 해군형으로 개량되어 A-18 호넷으로 발전했고 이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YF-17과 F-16의 경쟁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군의 작전 환경과 요구 조건에 따라 갈라진 운명의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1970년대 후반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면서 YF-17의 성능을 주의 깊게 평가하였다. 당시 한국군은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성과 화력, 그리고 생존성이 뛰어난 기종을 원했는데 YF-17은 이러한 요구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기체였다. 쌍발 엔진을 통한 안정적인 비행, 우수한 기동 성능, 그리고 차세대 전술기에 걸맞은 현대적 설계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과 효율성이었다. 한국 공군은 이미 제한된 국방 예산 속에서 대규모 전력 현대화를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기체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이 높은 YF-17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쌍발 엔진 구조는 안정성 면에서 장점이었지만 연료 소모와 정비 주기가 길어 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반해 경쟁 기종인 F-16은 단발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저렴하고 정비성이 뛰어나 실질적인 전력화에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결국 한국군은 YF-17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도입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 선택은 이후 KF-16 도입과 같은 장기적인 공군 현대화 방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이 YF-17을 최종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우선 가장 큰 요인은 비용 문제였다. YF-17은 쌍발 엔진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성과 생존성 면에서는 우수했지만 그만큼 연료 소모가 크고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높았다. 당시 한국은 제한된 국방 예산 속에서 대규모 전력 보강을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기체 가격과 유지 비용이 부담이 되는 YF-17보다 더 경제적인 선택이 필요했다. 또 다른 이유는 기존 전력과의 호환성이었다. 한국 공군은 이미 F5 시리즈와 F4 팬텀을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미국이 차세대 주력기로 채택한 F-16은 이들과의 체계적 연결성과 무장 호환성이 더 원활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군사 지원 정책 방향도 중요한 변수였다. 당시 미국은 동맹국 지원을 위해 F-16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상 좁혀놓았다. 결과적으로 YF-17은 성능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성, 운용 효율성, 정책적 배경 등 여러 현실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 과정은 한국 공군의 전력 현대화 전략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YF-17은 대한민국 공군에 실제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그 평가 과정 자체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상당히 크다. 1970년 대한국은 주변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미국이 제공하는 기체를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후보 기종을 직접 검토하며 자국의 작전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력을 찾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YF-17은 F-16, 미라지, F-1 등 여러 기체와 함께 비교 대상이 되었으며 공군은 단순한 성능뿐 아니라 비용, 정비성, 운용 효율성, 동맹국의 정책적 방향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공군이 단순히 수입 위준적인 군대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전력 발전과 전략적 자율성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비록 최종 선택은 F-16으로 이어졌지만 YF-17 검토 경험은 공군이 다양한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KF-16 생산, TU-10 개발, KF-21 보라매와 같은 독자적 항공 전력 구축으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따라서 YF-17은 한국 공군 역사에서 단순한 미도입 기체가 아니라 최적의 선택을 위해 치밀하게 검토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